자,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는 우리말로 이제 조건문인데,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그 조건이 이제 true냐 false냐 앞에서 우리가 배운 불리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틀린 액션들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자, 그래서 조건문을 보면은 if를 쓰거나 그렇게 해서 이 if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true이면 그 해당되는 코드 블록이 실행되고 그게 false이면은 그 다음 else에 있는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더 따진다면은 만약 앞에서 조건이 이제 false였지만 그 이후에 또 체크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else if로 그것이 이제 또 이 테스트 조건에서 만족되는 건지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말고 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코드 블록을 우리가 조건에 맞는 코드 블록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스위치 문장 이것도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if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그 다음에 스위치문은 그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스테이트먼트에서 먼저 중요한 점은 이제 if를 사용할 때 이게 대문자를 쓰면 안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케이스 센시티브하다고 그랬죠. 즉 대문자 소문자로 구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if는 소문자로만 써야 되고 이 부분이 틀리면은 에러가 나오겠죠. 자, 신텍스는 컨디션. 이 컨디션이 이제 true냐 false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비견산자 또는 널리연산자를 써서 이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게 true이면은 이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else를 써서 그게 false인 경우 또 실행할 수 있겠는데 먼저 간단한 예를 보면은 시간이 지금 오후 6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데이트 객체를 이용해서 지금 시간이 18시 이전이냐? 그러면은 그걸 체크해서 그게 만족이 되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자, 앞에 조건을 따졌을 때 그 조건이 이제 false인 경우, true이면은 이 블록을 실행시키고 false이면은 이 코드 블록을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보여줬는데 true인 경우, 그다음에 false인 경우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 else로 이렇게 지금 18시 이후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good evening 6시 이후에 good evening 인사를 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조건 테스트하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겠는데 새로운 컨디션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lse if로 마찬가지로 이제 컨디션 2도 결과는 불리한 값으로 나올 텐데 그게 이제 true이면 역시 이 코드 블록이 실행되고 또 그것도 일단 false이면은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lse if까지 쓴 내용을 한번 코드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어떤 값이 자, 지금의 타임 지금 시간인데 여기서는 이제 굿모닝 10시 이전이면은 굿모닝 그 다음에 그 이후이면은 20시 이전이면은 또 한번 체크해서 두 번째 체크하는 컨디션이죠. 이게 이제 만족이 되면은 이제 굿데이가 되겠고 8시 이전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제 굿 이브닝 지금 시간이
현재 이제 굿 데이로 나오는 시간이 되겠어요. 자, 다른 애들을 example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이것도 편리하게 조건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는 스위치문이 되겠어요. 자, 여기 이 신텍스를 보면은 스위치문 안에서 이게 체크하는 익스프레션이 있는데, 이 익스프레션의 결과가 케이스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 케이스가 X에 해당되면은 이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되고, 케이스 Y가 해당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더 많은 케이스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케이스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디폴트로 실행시킬 코드 블록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get day 하면은 오늘 요일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오늘 요일이 이제 0부터 6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 이제 5가 되겠죠. 6이 토요일이고 0이 썬데이고, 자, 이것을 미리 이렇게 day를 이렇게 변수로 해서 이런 썬데이, 먼데이 이런 캐릭터 스트링을 정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실제 소스를 가지고 보면은, 자, 오늘은 Friday. 자, Friday이죠. 그래서 Friday 케이스가 5인 경우 이렇게 오늘 이제 5 금요일이기 때문에 5가 리턴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그 5이면은 이렇게. 자, 스위치문도 이렇게 응용을 다양하게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다양한 예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된 내용을 쭉 따라가면 보면은, 자, 브레이크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브레이크는 문자 그대로 깨는 거죠. 깨는데 어떤 코드 블록을 깨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이용한 걸 뒤에서 이제 볼 텐데, 그 코드 블록을 깨서 나오는 브레이크가 있고 또 컨티뉴도 있고 그걸 배울 텐데, 먼저 아까 나왔던 디폴트 키워드, 디폴트는 이제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별다른 뭐가 없을 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그 디폴트가 되겠는데, 자, 디폴트를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0에서 6 숫자지만 6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Saturday, 주로 이제 주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0은 이제 Sunday니까 쉬는 날이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디폴트로 해서 주말을 기대한다. 이걸로 이제 주중이기 때문에 그 실제 소스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5죠. 케이스 5니까 이제 이 디폴트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디폴트는 이렇게 앞에다 둬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된 것처럼 코드 스위치 블록에 꼭 맨 뒤에 있을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맨 뒤에 두면은 이제 또 해석하는데 좀 더 용이하겠죠. 앞에 것이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맨 뒤에 디폴트로, 또는 맨 처음에 둬도 된다. 이렇게 같은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코드 블록을 사용하고 싶을 때 케이스 몇 가지는, 여기서 이제 케이스 4와 5는 공통적으로 이 코드 블록을 쓰고 싶다. 그 다음에 케이스 0과 6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 코드 블록을 쓰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자,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곧 위크엔드가 된다. 주말이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은 조금 이제 0과 6은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주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아직 주말이 가깝지 않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주말을 기대한다. 이렇게 조금 섬세하게 우리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의 케이스는 이렇게 스트릭트한, 그러니까 엄격한 비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비교 연산자 이퀄이 3개인 것, 값뿐만 아니라 데이터 타입까지 같아야 되죠. 그래야 true 값이 되겠는데, 이것을 비교한 예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보면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x가 여기는 0이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따옴표로 묶었기 때문에 캐릭터죠. 그건 이제 캐릭터 스트링이죠.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숫자 누메릭 넘버인 0, 1, 2 이 숫자하고는 틀리겠어요. 근데 여기서 비교를 엄격하게 한다. 엄격한 비교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스위치 이 안에서 0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 0은 숫자 0과는 틀리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캐릭터는 이 디폴트 해당이 되어서 0과 1 숫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no value found라는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엄격하게 비교하기 때문에 항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데이터 타입까지 같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케이스 0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텍스트가 오프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다른 엑서사이즈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은 반복문이죠.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제 이런 조건문, 반복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을 실제 이제 왜 필요한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반복문을 안 쓰면은 우리가 어떤 뭐 인덱스 번호가 바뀌는 이런 어레이의 경우 그걸 일일이 출력해보고 싶다 하면 일일이 전부 써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폼은 C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폼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I 값의 초기 값부터 어떤 맥시멈 값,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값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폼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신텍스를 조금 이따 볼 텐데, 일단 루프 반복문에 다른 것들을 자바스크립트 사용하고 있는 걸 좀 보면은 포문이 금방 앞에서 봤던 포문도 있고, 그 다음에 포인 나중에 예를 볼 텐데, 각 프로퍼티를 그 오브젝트 안에 이제 프로퍼티들이 많이 있죠. 그 속성을 일일이 하나씩 가지고 루프를 돌리는. 그 다음에 for off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while, do while 이것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 for off는 조금 특별한 건데 나중에 실제 예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폼은, 자, 스테이트먼트 3개가 이 for 가로 속에 이게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각각은 이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분리가 되고, 자, 스테이트먼트 1은 첫 번째는 우리가 C에서 배운 것처럼 이게 처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거, 변수를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거. 그렇지만 여기에 다른 몇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 예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 이 부분은 이제 조건을 이렇게 비교해서 만족시키는 건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지, 이게 이제 만족이 되면은 그 다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행된 이후에 이 세 번째, 이걸 이제 이렇게 변수 값을 증가시켜야겠죠.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이제 여기 체크를 하고 만족시키는 건지, 만족되면은 또 이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또 변수를 변화시키고, 또 그게 조건이 만족되는 건지,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이제 빠져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결과를 간단히 보면은, 자, 0부터 이제 5 미만까지, 0부터 4까지죠. 그 출력한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금방 앞에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여러 개 우리가 콤마로 분리해가지고 여러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꼭 하나만 될 필요는 없고 여러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i 값을 초기화하는 것부터 length 값을 이렇게 초기화하는 거, 초기값, 그 다음에 텍스트도 초기화하는 거. 이렇게 되게 이제 베리어블들을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맨 처음에 한번 실행되고 그 이후에는 이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 자, 앞에 이것은 이것과 똑같겠어요. 초기화 시키고 i 값, len 값, 텍스트 값 초기화 시킨 거 이 안에 넣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밖에다 두겠죠. 이 안에는 이제 간단하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최대로 간단한 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쓰는 거. 그게 가능하다. 미리 이야기하면 이거 두 번째 것도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세 번째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안에 논리상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데 있어야 되겠는데, 자, 여기에 처음 이니셜라이즈 시킨 부분이 여기 있었듯이, 자, 두 번째 것도 이제 한번 조금 있다가 없애고 한번 볼 텐데, 우선 첫 번째 값만 없애고 이니셜라이즈 시킨 것이 앞에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체크하겠죠. 랭스가 i보다 적은지 미만인지. 그래서 0, 1, 2이기 때문에 랭스가 전체 4니까 이제 여기 두 개의 엘리먼트가 출력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테이트먼트 두 번째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자, 이 두 번째 것도 이제 옵셔널하다. 그 말은 이제 없어도 된다. 필요한 경우 쓴다. 자, 스테이트먼트 3 이것도 옵셔널하다. 이것도 없어도 된다. 대신 다른 데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 여기 없는 대신 여기서 이렇게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여기에 넣을 것을 뭐 다른 데다 넣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대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뒤에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자, for인이라는 게 있는데, for인은 이렇게 오브젝트에 이제 속성들이 있겠고, 그 속성과 속성값, 그런 페어들이 오브젝트 안에 있겠죠. 그런데 그 오브젝트의 속성들을 전부 다 훑어보는 것. 이게 키가 되겠어요. 키를 가지고, 이 변수명으로, 변수명이 이제 처음 프로퍼티, 두 번째 프로퍼티가 이제 여러 개 있으면 있는 대로, 이 x에, 이제 어사인이 돼서 그것을 이제 속성의 값 존이죠. person의 그 속성명을 여기서 이제 안에 넣으면은 그 결과가 이제 존이라는 속성값이 되겠죠. 그걸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콘캐티네이션해서 보여준 애가 이런 애가 되겠어요. 결과가 원래 존과 도유 25 있었죠. 이렇게. 자, 스페이스도 이렇게 중간에 넣었고. 자, 이게 for인이 되겠어요. for인. 자, 이 x는 여기서 정한 변수명이 되겠고, person은 원래 여기 앞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자, 그래서 오브젝트 내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쭉 훑어서 그 속성 값을 우리가 출력해 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 자, 신텍스는 이제 variable in array. 자, array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가능하다. 자, array가 이렇게 있죠. array가 이렇게 선언이 됐고, 그걸 for인을 써서 이렇게. x는 우리가 원하는 variable 이름을 정해서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어요. 여기하고 이거 똑같지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레이들의 값을, 엘리먼트 값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HTML 브레이크 태그하고 해서 concatenation 해서 결과를 보여준 게 이거다. 저 브레이크 라인이 없이 concatenation 하면은 뭐 간단한 얘기지만, 자, 이렇게 그냥 빈 스페이스 하나씩만 있다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레이에서 우리가 배운 어레이에 속한, 어레이라는 객체에 속한 for each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그걸 써서 for each, 이걸 써서 for는 아니지만 for each 이걸 써서 이제 콜백 펑션, my 펑션을 써서 우리가 각 엘리먼트 값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앞에서 어레이에서 배웠었는데, 자, for each 쓰면 되겠어요. 금방 같은 for in을 써도 되겠고, 자, for each 써서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for each. 자, for off가 있는데, 자, 여기서 iterable 이건 이제 반복할 수 있는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 자, 이 신텍스가 이렇게 되는데, variable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of, 아까 in 썼던 것처럼 of를 쓰는데, 여기가 이제 iterable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array도 될 수도 있고 string도 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실제 사용된 예를 보면은,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앞에서의 예들보다는 또 이제 최근에 표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크마 스크립트 2015, 이크마 6, E6부터 이렇게 가능하게 된 그런 for off가 되겠어요. 자, 예를 보면은, 자, 여기에 자, let이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변수 선언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어요. 이 안에 카스가 있죠. 이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출력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력할 때, 자, 어레이 여기서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x에 대한, 이 변수에 대한 선언이 따로 없죠. 따로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겠고, 자, for of, 그 다음에 스트링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let이 이런 건 없애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없이, 지금 이 부분이 없어도 되는데 혼동을 주니까 없이 그냥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for off라는 것도 있다. 자, 에크마 스크립트 2015부터 가능해서 2015년 이후에 표준으로 이제 들어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 loop는 do while 이런 반복문은 뒤에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while. 자, while 이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이게 true인 동안 이 코드 블록이 계속 실행되는 거죠. 자, 이게 i가 10 미만인 경우에 계속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 i 값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 i 값을 어떤 변화를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크리먼트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제 그게 없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무한 루프를 도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o while이 있는데, do while 문을 가지고 while 문은 이제 조건 따져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do while은 이제 한 번은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조건문을 따져서 또 계속 반복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실행시키고 싶다 하면 do while문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따져서 이게 이제 그 조건이 만족되면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애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i가 10 미만이면은 9까지죠. 0부터 9까지. 자, 여기 i를 10 미만인데 한번 11을 해가지고 이것보다는 넘게 이 조건문이 만족은 안 됐지만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한 거죠. 이렇게. 그런 경우 do while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for문과 while문을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유사하게 이렇게 이 예를 가지고 한번 보면은, 자, 이것은 이제 for문으로 구현한 거예요. 자, 이거 엘리먼트 값들을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자, for문을 써서, 자, 이것을 이제 while문으로 이렇게. 결과는 이제 똑같이 이 cars라는 어레이의 엘리먼트들을 전부 다 출력해 본 결과를 for문을 가지고 앞에서처럼 또는 while문을 가지고 우리가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반복문과 연관이 되는 건데 반복문 또는 어떤 코드 블록과 연관이 되겠는데, 자, 브레이크는 어떤 루프라든가 어떤 코드 블록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티뉴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점프하는 거예요. 그 반복문을 지금 현재 하던 것을 그냥 현재 하던 것을 그 뒤에 걸 실행하지 않고 그냥 점프해서 그 다음 아이터레이션으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가 되겠어요. 자, 브레이크문 먼저 보겠습니다. 그 예들이 있으니까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브레이크는 꼭 포문만 아니더라도 스위치문도 이렇게 어떤 그 코드 블록을 빠져나올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사용된 예를 여기서 볼 텐데, 실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보죠. 자, 여기 포문이 있죠. 포문. 그 다음에 여기 if 문이 있고, 여기에 i가 3이면은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는 걸 어디를 빠져나오느냐. 이 포문, 이 블록 있죠. 여기를 빠져나와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3이 되면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겠죠. The number is, i에 대한 3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2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0, 1, 2 이렇게. 3은 실행이 안 되고, 그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문은 이렇게 어떤 루프를 빠져나오는 것 또는 어떤 코드 블록을 빠져나오는 것, 그 예를 조금 이따 또 나올 텐데 그때 보기로 하고 컨티뉴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문은 이렇게 한 아이터레이션을 브레이크한다. 그 이야기는 이거예요. 컨티뉴문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건데, 여기서 컨티뉴 한다 하면은 이것을 실행하다 말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아이터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 값을 이제 인크리먼트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3인 경우, 그 전은 다시 실행을 하고, 그 전과 후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i는 3인 경우, 아까는 브레이크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컨티뉴로. 자, 0. i가 3 아니죠? 그럼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0.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크리먼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 미만이니까 실행하겠죠? 이것도 비교해 보겠죠? 아직 1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2면은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이제 했죠, 다. 그 다음에 2니까 이게 3으로 이제 인크리먼트 됐죠. 그래서 3은 이제 10 미만이니까 해당되니까, 이게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3이 해당되는 이 컨티뉴의 의미는
이제 그 다음 이것을 하지 말고 그 다음 아이트레이션으로 가라. 그 다음 반복으로. 그 다음은 이제 또 i 값이 이제 증가되겠죠. 여기서 인크리먼트 되니까. 4로 돼서 그 다음이 3을 스킵하고 4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티뉴문은 이렇게 사용된다. 그 정도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더 설명이 여기 있는데, 자, 이런 경우 빠져나오고 싶다. 컨티뉴도 마찬가지 되겠는데, 브레이크를 가지고 더 이해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컨티뉴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컨티뉴문 여기 있고, 금방 그 이야기했던 한 루프 아이트레이션을 이제 스킵한다. 그거고, 브레이크는 이제 루프라든가 스위치문을 빠져나온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브레이크를 다른 용도로 또 그 코드 블록을 빠져나오는 응용 예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반복문은 아닐지라도 이 코드 블록에 리스트라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주고 레이블을,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 제목 브레이크 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만났을 때, 여기에 도달했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래서 그 다음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이거 코드 블록 다음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겠죠.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브레이크 리스트 해서 0, 1까지는 했지만, 그러니까 벌복까지는 했지만 그 다음 것 전에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버렸어요. 자, 그 결과를 볼 수 있겠는데, 브레이크가 코드 블록을 빠져나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몇 개 이제 그 챕터들은 핵심 내용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하고, 조금 장황하게 된 그 부분들은 그냥 리딩 어사이먼트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쭉 읽어볼 수 있도록 어사이먼트로 내줄 것들이 조금 있는데, 자, 이 타입 컨버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하지만 다른 내용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쭉 시간 날 때 한번 쭉 리딩 어사이먼트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 앞에서 배운 것들 정리하면은 스트링, 넘버, 불리안, 오브젝트 이런 펑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 그리고 오브젝트가 6가지 오브젝트들이 타입이 있는데, 오브젝트, 데이트, 어레이, 스트링, 넘버, 불리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값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데이터 타입도 있었는데 null과 undefined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입 오브 오퍼레이터라는 것도 배웠었고,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john, 스트링이고, 이건 넘버고, not number도 넘버고, 펄스는 불리안으로 나오고, 데이터 타입이. 이런 건 어레이인데, 어레이로 나오지 않고 오브젝트로 나오죠. 어레이가 오브젝트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브젝트로, property value, pair. 그 다음에 데이트 객체, 오브젝트. 펑션은 이제 펑션으로 이렇게 나왔죠. 데이터 타입이. 그 다음에 마이카에 대해서 앞에서 define이 그 variable로 이렇게 define이 안 돼 있다면은, declare가 안 돼 있다면 undefined. null은 우리가 앞에서 좀 이상하지만 오브젝트로 한다고 했죠. 자, 이런 내용 앞에서 배운 내용이고, 앞에서 배운 내용 간단히 서머라이즈 해봤다 생각하면 되겠고, 다른 내용 쭉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맨 밑에 또 정리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어떤 조건이 이제 true냐 false냐를 따졌을 때 응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원래 값이 false라고 합시다. 또 true, 0, 1 이게 원래 값인데, 그것을 이제 숫자로 바꾸면은 우리가 넘버에서 숫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false는 0이 되고 true는 1이 되고, 스트링으로도 이제 바꿀 수 있겠고. 그런데 불리한 값으로 우리가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그 컨디션을 불리한 값으로 해서 컨디션을 체크해 볼 경우가 있겠는데, false는 false가 되겠고, true는 true가 되겠고, 당연하죠. 근데 0은 또 false, 1은 true.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이게 빨갛게 해놓은 게 조금 조심해서 생각지 않게 이제 이런 결과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실제 이걸 응용한다 했을 때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의 어떤 조건의 어떤 불리한 값으로 한다 했을 때는 잘 알고 써야겠어요. 자, 0이라는 캐릭터, 그것은 이제 여기에 불리한 값으로
0은, 숫자 0은 false였지만, 이런 캐릭터는 true다. 캐릭터 0은. 000도 마찬가지다. 캐릭터 000은 true다. 캐릭터 string. 그 다음에 1이라는 캐릭터, 이건 당연히 이제 true가 되겠고. not a number,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false. 뭐 없는 거. 뭐가 있다.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인피니티, 그러면 true. 이걸 이제, 숫자로 바꾸면 이게 0이 되는데, empty string,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이제, false가 되겠어요. 불리한 값으로. 그 다음에, 빨갛게 좀 주의 깊게. 널은 숫자로 바꾸면은 0이 되겠고, 널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불리한 값으로 false가 되겠어요. undefined도 false라고 그랬죠. 자, 이 부분은 잘 신경을 써서 우리가 컨디션 스테이트먼트에 이제 활용할 때 잘 알고 써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bitwise, bit 단위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산하는 그 오퍼레이터가 되겠는데, 우리가 그 디지털 회로 1과 0 뭐 이런 걸 bit 단위로 이렇게 계산할 때 우리가 그런 논리 설계할 때 사용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도 이렇게 구현하는데 그게 유사한 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bitwise 오퍼레이터다. 자, 이렇게 하나 썼을 때 AND, 자, AND 게이트, OR 게이트,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회로 시간에 이제 배웠을 텐데, 이제 그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exclusive OR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not는 이렇게 tilde로 표현한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제로 필, left shift로 한다. 그래서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에 이제 아무것도 없던 놈이 이제 새로 채워지는 거 0이 채워지고, right shift 이걸 이제 맨 왼쪽에 이제 뭘 채워질 건가, 뭘로. 이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왼쪽은 이제 제로로 채운 그런 거. 자, 그것에 대한 실제 예를 보면은, 5와 1이지, 이게 5죠? 이게 1이죠? 4비트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걸 AND를 시키면은, 이게 맨 오른쪽만 일치하니까, 그 위에 아래 수직으로 놓고 보는 게 더 쉽겠죠? 결과가 이렇게 되고. 다른 거, OR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Shift Right 하는 거. 자, 이건 오른쪽으로, 원래가 0101을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한 비트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하나씩 시프트 되면은 0010이 이제 되죠. 이게 떨어져 나오고 왼쪽은 0으로 채워져. 0010이 된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32비트 이런 비트와이즈 오퍼랜드를 이제 사용하고, 자, 이 부분 그냥 참고로 알면 되겠어요. 자, 비트와이즈 AND도 있고, 이렇게 0과 0. 또 4비트로 이렇게 계산할 때, AND 시킬 때,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OR는 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수직으로 놓고 보면 되겠어요. 계산할 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그게 1이 된다. exclusive OR. 두 개 중에 하나만 1인 경우, 이제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1이거나, 두 개가 다 0이거나, 그건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exclusive OR. 자, 쭉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좀 더 길게 했을 때, 뭐, 내용은 같은 거죠. 내용은 같은 거. 비트 수만 늘어났는데, 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사인 비트는,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 여기서 투스 컴플리먼트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회로 시간에 이제 배웠을 텐데, 투스 컴플리먼트. 2의 보수. 그 방법을 마이너스를 표현할 때, 자, 2의 보수, 투스 컴플리먼트를 쓰는데, 마이너스 5는 이게 사인 비트죠. 맨 왼쪽에.
MSB라고 그러는데 most significant bit. 그 다음에 5는 원래 5를 생각할 때 010이죠. 101. 101이죠. 101이 이제 5가 되는데 그것을 앞에서는 다 0이고 101. 그것을 한번 뒤집기 바랍니다. 뒤집으면은 전부 다 1, 그 다음에 끝까지 해서 1, 0이 되겠죠. 1, 0. 거기다가 1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이 좌우지간 마이너스 5가 이거다. 자, 그것을 오른쪽으로 하나씩 시프트 하면은 이게 하나씩 커서 이 1은 떨어져 나오고, 자, 그 나머지 남아있는 게 이거가 되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이런 숫자로 표현한다면 맨 왼쪽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아까 했던 그 요령으로 이렇게 전부 다 뒤집으면 1, 0이 되겠죠. 1, 0. 그걸 다시 1, 0인 것에다 플러스 1을 해서 1, 1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3이 된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된 내용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보면 되겠어요. Shift Right도 있고. 자, 마이너스 할 때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해 보수, 투스 컴플리먼트로. 자, 다른 건 생략하고.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정도 핵심 내용 위주로 알고 그 다음에 뒷부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 보기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regular expression은 뭐냐면은 검색하거나 뭘 바꿀 때 우리가 그 W3 Schools,를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바꾸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이 패턴은 마이크로소프트로 바꾸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슬래시 하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찾아볼 단어 그리고 I 이런 걸 썼었는데, in case sensitive 여기서 이제 서치하거나 리플레이스 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이걸 배웠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을, 이 스트링 이 부분을 이제 이걸로 우리가 찾는다. 찾는다 했을 때, 자, 한번 보죠. 소스를. 자, W3 Schools,로 이렇게 in case sensitive. 자, 여기 설명하려는 게 이거예요. 슬래시로 이 단어를 찾는데, I가 이제 in case sensitive. 그러니까 이게 대문자건 소문자건 이제 구별하지 않고 이걸 찾는다. 이게 대문자일지라도 대문자로 바꿔서 똑같죠. 만약 이 부분이 없다. 자, 없으면 이제 이게 대문자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카테고리 내에서 다시 한번 정리돼서 설명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리플레이스 할 때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그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리플레이스 한다. 자, 이걸로 리플레이스 한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서 그것을 W3 이걸로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꿨죠. 그런데 이게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소문자로 이게 M자를 바꿔가지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걸 찾을 때 똑같은 걸 찾는 거예요. 대문자면 대문자, 소문자, 그걸 다 구별하기 때문에 케이스 센시티브 하죠. 그걸 케이스 센시티브 한 것을 이제 인 케이스 센시티브 하게 우리가 슬래시하고 I를 써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찾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 이제 글로벌하게 전체 여러 개의 단어들이 한 문장 내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다를 찾는 거라든가 in case sensitive 이 정도 알면 되겠어요. 또 멀티플 매칭 이것도 있는데 그냥 앞에서 배운 것 정도 알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른 내용 그냥 개인적으로 참조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에러를 우리가 찾고 그래서 그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에서 에러가 있으면은 우리가 결과를 보여주고 에러 핸들링 해주고 또 해당되는 에러를 이제 제너레이션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try and catch. 자, try 스테이트먼트, catch 스테이트먼트. try로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죠. 어떤 코드 블락을 에러가 있는지 이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catch는 에러가 있는 경우 그 에러 핸들링 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throw는 일부러 어떤 에러를 이제 커스텀 에러 사용자가 에러를 제너레이션해서 우리가 캐치해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 디버깅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finally라는 이런 키워드를 써서 이 문장은 앞에서 에러가 try and catch 이후에 에러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실행을 시키고 싶은 코드가 있다 하면 finally 스테이트먼트에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항시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에러 핸들링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 안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개발 단계에서 나중에 불필요하면 이제 빼내면 되겠고 try catch 이런 건 자, 개발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try catch로 이렇게 에러 핸들링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된다. 굉장히 긴 코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래서 try하고 catch해서 에러가 뭔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이 not defined. 자, 보니까 이것이 원래는 alert해야 되는 거예요. alert. 이 부분이 정상인 것부터 먼저 보죠. alert. 정상적인 이제 alert라는 펑션 이게 있는데 alert 했을 때 경고창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alert. 이게 정상인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welcome guest.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자, welcome guest 뒤에다가 임의로 어떤 걸 넣어보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건지. 자, 이렇게 금방 본 것처럼 자, 다시 자, 여기 welcome guest 하고 이게 임의 어떤 숫자 있죠. 이것을 보고 경고로 이걸 보여주고 넘어가는 이건 정상이죠. 근데 이제 이 alert 문을 이게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에러를 일부러 한번 넣어서 보면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에러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른 이름을 써도 되겠는데 에러 객체가 되겠어요. 우리가 정한 이름의 에러 객체. 그 에러 객체에 이제 메시지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으로 이런 이 에러에 대한 이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not found, not defined죠. 여기 define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이것에 그 뒤에 배울 텐데 name을 쓰면은 이건 에러 객체에 속한 속성과 메소드인데 속성인데 속성들 두 개다. name 메시지. name을 쓰면은 에러 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reference 에러. 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엉터리니까 이런 에러 이름이 나온 거죠. 자, try catch 이렇게 쓰고 그래서 try 해서 우리가 코드 블럭을 try 해볼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catch 해서 실제 이제 그 에러가 일어났을 때 그 에러를 핸들링 해줄 코드 블럭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러를 일부러 던진다. 어떤 익셉션을 던지어서 그래서 에러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커스텀 에러. 자, 그것에 대한 예를 보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일부러 에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던지는 거죠. empty. 그러면 캐치해서 받는 거예요. 던지고 받고. 자, x가 아무것도 없으면 뭘 입력 받아야 되는데 뭐 체크하는 거죠. 서로 empty. 이건 empty다. 숫자가 is not the number 체크해서 이게 들어오면은 숫자가 아니다. 숫자를 받으려고 했으면 그건 에러니까 그것도. 그 다음에 5 이상 10 뭐 이하여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건 5 미만이면 너무 적다라든가 그것도 에러니까 자, 일부러 이렇게 해당되는 에러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throw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이 실행될 때 캐치가 받아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쓰면 된다. 자, 여기에 5하고 10 사이의 범위의 값을 한번 먼저 넣어보죠. 6. 정상적이죠. 지금 에러가 일부러 나오도록 1. input is tool로 이제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자, 16. 그러면은 input is to y.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스로우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여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TML에서도 우리가 어떤 유효성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수 있었죠. 그 HTML5에서는 특히 그런 기능이 이제 많이 보강이 됐는데, 이제 맥스 값, 민 값, 이건 다 뭐 자바스크립트하고 상관없이 HTML의 기능만으로도 우리가 그걸 체크할 수 있죠. 여기서 실제 소스는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우리가 민 값, 맥스 값, 타입 넘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입력받을 때 그게 아니면은 뭐 에러를 만들어서 보여주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이널리는 앞에 try, catch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항시 실행이 되도록. 자, 그래서 앞부분에 상관없이 앞에 어떤 숫자가 범위를 벗어났건 안에 들어온 뭐 또 숫자건 상관없이 실행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파이널리는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시킨 거죠. empty string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남아있으면 뭐하니까. 자, 이걸 없애보면은, 자, 이렇게 입력하고 그대로 남아있죠. 자, 파이널리가 아까 이걸 항시 empty string으로 바꾼 거예요. 다시 empty string으로 바꾼 파이널리를 보면은, 자, 파이널리를 보면은 파이널리에서 사용된 get element by id, 데모라는 이름의 id를 갖는 이거죠. 이거 여기 그 input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점 밸류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밸류. 그걸 밸류 값을 이걸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원하는 걸 뭐 이메일 걸 넣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숫자, 이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서. 자, 에러 오브젝트, 아까 얘가 나왔었는데, 이 에러 오브젝트의 프로퍼티가 두 개가 소개가 됐었는데, 네임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네임은 그 에러 이름이고, 메시지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 스트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러 네임도 이렇게 정해진, 표준으로 정해진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range error, reference error, syntax error, type error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evaluation 하는 거, 뭐 평가한다, evaluation error, 이런 에러 네임이 여기에 설명된 것처럼 최근에 자바스크립트 버전들은 이렇게 syntax error로 대신에 보여준다. 자, range error 그 중에 그 좀 이따 나올 텐데 그것도 보고. 프리시전이 500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에러. 자, 이런 식으로. 캐치해서 보면은 레인지 에러다. 자, 금방 에러 이름을 보여주는 애가 되겠어요. 어떤 건지 네임을 썼기 때문에 에러 객체 .name 하면 그 에러의 이름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x는 y 플러스 이런데 y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y가 없죠. 앞에 선언된 것도 없고 값도 없고, 그럼 레퍼런스 에러다. 자, 이게 이제 메시지라는 속성명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는 그런 스트링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디파인이 안 됐다. 네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도 봤어요. 네임. 자, 신텍스 에러. 여기서 이제 얼러트하고 이 더블 콧이 싸우고 있는데 안에 것도 이제 싱글 콧이 헬로우의 양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으니까 신텍스 에러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싱글 따옴표를 집어넣으면은 에러가 없고 정상적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타입 에러. 자, 1이라는 건 숫자인데 숫자를 뭐 이렇게 대문자로 하려니까 그 엉터리죠. 그래서 그런 것이 타입 에러가 되겠고, 다른 건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건 비표준이니까 비표준 에러 오브젝트 프로퍼티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비표준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스코프. 우리가 글로벌 스코프 또는 로컬 스코프 어떤 범위, 변수가 미치는 범위, 우리가 접근,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 또는 보이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펑션 내에 그건 이제 로컬 스코프에 해당되겠는데, 펑션 스코프가 있고, 크게 나눠보면 우리가 이제 로컬 스코프, 글로벌 스코프, 펑션 스코프는 이제 별도로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펑션 내에 있는 거, 이제 로컬 스코프하고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로컬 스코프하고 해당되는 베리어블을 로컬 자바스크립트 베리어블이라고 한다. 로컬 베리어블. 자, 로컬은 문자 그대로 로컬, 지역적으로 그 안에서만, 국한에서 쓰이는 그런 베리어블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자, 그건 어떻게 따로 구분해서 글로벌 베리어블과 구분해서 선언하는가. 자, 펑션 내에서 베리어블하고 이렇게 볼보로 하면은 그 카 네임을 밖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타입 오브 카 네임이 밖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undefined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펑션 블록, 이 안에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 밖에서. 이게 스코프예요. 스코프가 이 안에만 있고 밖에까지는 안 미친다. 자, 그런데 베리어블이라고 않고 그냥 이것을 이렇게 바로 이니셜 해줬으면 이건 글로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트링으로 나오죠. 밖에서도 보이니까. 자, 베리어블을 펑션 내에서 베리어블 하면 그 로컬리 이렇게 사용되는 로컬 베리어블이 되겠어요. 근데 밖에서 베리어블, 이게 펑션의 밖에서 베리어블을 하면은 그건 글로벌 베리어블이 되겠어요. 글로벌 베리어블.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펑션 내에서도 카 네임이 여기 따로 선언된 건 없죠. 여기서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이것이 이 안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한 거니까 카 네임, 볼보라는 것이 보여서 그걸 출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베리어블 키워드 안 쓰더라도 글로벌 베리어블이 되니까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베리어블들은 꼭 금방 같은 베리어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브젝트 펑션도 마찬가지로 베리어블의 일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자동으로 글로벌 베리어블이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글로벌리 사용되는 것이 이제 막 나중에 다른 것들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로컬 베리어블과 또 다른 또 글로벌 베리어블하고도 충돌할 수도 있고 모르고 사인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선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스트릭트 모드를 써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엄격하게 버그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스트릭트 모드라는 것을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그 뒤에 뒤에 챕터에서 나올 텐데 우리가 선언 않고는 이제 못 쓰고 선언을 안 쓰고 엉터리같이 썼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에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고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을 특별히 하고자 할 뭐 이유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다면 글로벌 베리어블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건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버그의 원인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로컬 그 안에 베리어블들 그런 것들이 이제 로컬 베리어블들은 이제 펑션 내에서 선언됐다. 그럼 펑션이 이제 그 펑션이 다 실행이 끝나면은 다 그 로컬 베리어블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템포러리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들은 그 브라우저라든가 브라우저 윈도우 또는 그 탭, 브라우저 탭 있죠. 그것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이 유효하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펑션의 아규먼트 이런 것들은 이제 로컬 베리어블로 이제 펑션 내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고, 펑션 내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패스팅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호이스팅이 있는데, 호이스트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자면 들어 올리는 거예요. 뭐 기준기로 뭘 들어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 올리느냐? 여기서는 이제 declare, 선언하는 것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 것을 어디로 들어 올리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variable이라고 맨 밑에, variable은 되게 이제 앞에서 선언돼야 되는데 뒤에 declare를 했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이제 인터프리팅 할 때는, 브라우저 인터프리팅 할 때는 이 부분을 제일 위로 들어 올린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뒤에 앞에 이니셜라이즈가 이렇게 x는 5 이렇게 나오고 할당하고 뭐 어사인하고 그리고 또 사용되고 뭐 이렇게 출력도 하고 그랬는데 선언이 정작 선언은 뒤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 에러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실제 인터프리팅 할 때는 이놈을 맨 위로 올려가지고 여유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에러처럼 보이는 이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코드를 읽을 때 좀 혼동스러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variable 선언은 위에다 해주는 게 좋겠어요. let과 const 키워드도 앞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또 호이스트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에러가 나온다. 자, reference error, cannot access car name. 자, 그래서 선언할 거 있으면 항시 앞에서 해주고 이렇게 let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let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겠어요. const도 마찬가지. 그래서 호이스팅 기능을 믿고 뭐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variable은 되는데 뭐 let은 안 되고 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동스럽게 사용하지 말고 위에다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또 설명하는 것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이니셜라이제이션은 호이스트가 안 된다. 위로 올려지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x는 5고 y는 7 이건 이제 이니셜라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출력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출력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앞에서 이제 호이스트 개념인가 뭐 그걸 이제 알고 이제 잘못 이해를 해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호이스트 하니까 정상적으로 되겠지 하는데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하는 7이 y에 어사인 되는 이니셜라이즈 이 부분은 위로 안 올려지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엉터리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자, 앞에하고 이제 이렇게 같은데 자, y가 위에 선언이 안 되고 이건 이제 선언이 된 거죠. 선언이 말을 내가 거꾸로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이제 선언이 됐는데 이니셜라이즈만 안 된 거예요. 7만. 그러니까 y는 variable y는 이때 그게 undefined죠. undefined.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풀어서 쓰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과. 호이스트 돼가지고 이렇게 variable y가 선언이 되고 declare가 되고 그 다음에 7이 assign 되는 것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쭉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undefined죠. 그래서 앞에와 같은 결과가 실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variable 위에다가 선언하고 이니셜라이즈도 뭐 하고 해야 되니까 위에다 다 해라. 혼동되지 않도록. 그것이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strict 좀 이상한 것들이 철저하게 이제 가려져서 엄격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좀 엉성하게 된 부분은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해서 버그를 확실히 이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하면은 중간에 실제 상용 서비스를 하다가 뭐 에러가 나오는 경우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use strict라는 걸 써서 이 부분도 앞에만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자, use strict라는 걸 써서 실제 예를 보겠어요. 자, 3.14라는 것을 썼는데 variable로 x 이렇게 선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variable x. 그렇지 않고 x를 쓰면은 그건 에러예요. 자, 여기서 에러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뭐 다른 결과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에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넣어서 이것을 go live 여기서 실행을 이렇게 시키고 여기서 F12는 펑션 여러분들이 펑션 버튼 누르고 F12를 눌러야 되는 것은 펑션 키 누르고 F12를 누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버그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이렇게 뜨는데 거기에 이게 보이죠? Unquote reference X is not defined. use strict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을 없애고 또 한번 보죠. 없애고 지워버리고 use strict를 이 use strict를 지우고 또 이것을 한번 다시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됐죠. 실행됐으니까 에러 메시지가 안 나왔죠. 자, 그래서 use strict라는 걸 썼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 베리어블 선언됐냐 안 됐냐를 따져서 선언이 안 됐으면은 이게 에러로 간주하고 원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는 프로그래밍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my 펑션도 그 앞에 use strict를 해서 이렇게 지시어죠. 이렇게 지시를 한다. 그래서 이 안에 y가 이렇게 선언이 디클레어가 안 되고 베리어블로 디클레어가 안 되고 이렇게 썼을 때 같은 그런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아까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use strict는 생략을 하는데 앞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